네, 안녕하세요. 박준사입니다.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38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7%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380.05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자, 일단 오늘 우리 장 기술적 반등 가능 구간에서 적당한 반등을 성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갭으로 메우는 단기 아일랜드 갭이 살짝 형성이 됐지만 그냥 그저 갭만 커버한 정도의 모습을 나타냈고요. 안착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고요. 이후에 돌파 후 안착이 되는지 지지받는지 여부를 파악해야겠죠. 그를 위해서는 오늘 나스닥이 현재 0.7%를 반영하고 있는데 적어도 한 1%에서 2% 사이에 충분한 상승이 유지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들은 오전에는 대량 선물 매수를 하다가 그걸 다 반납하고 오히려 매도로 돌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개운치 못한 모습을 보였고, 그에 따라 자칫하면은 다시 또 갭으로 메었던 그 자리를 또 채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간 선물도 0.7% 올라간 나스닥에 비해서 지금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미국 이야기, 글로벌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 증시를 쭉 하나씩 단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 장 개장 전 체크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기술적 반등 가능 구간에서의 글로벌 반등 시도가 있었죠. 야간 선물은 금요일 마감에 이제 0.6% 상승 후에 오늘 나스닥이 소폭 추가 반등하는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갭 상승을 할 수 있었고요. 갭 상승 후 유지력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갭 상승은 야간 선물 종가보다 조금 더 올라서 0.8% 상승 구간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종가는 조금 더 올라서 1.14%로 마감을 했습니다. 선물 기준이요. 그다음 오늘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일이었습니다. 개인 초반 풋옵션 중심 매수에서 중반 이후에는 양매수화되면서 변동성 축소 마감하면서 끝이 났죠. 그다음 삼성전자 선물 슈퍼개미 물량 당연히 추적해야 되는데 오늘도 거의 변화가 없이 손실 구간으로 홀딩 중입니다. 그다음 산일전기가 신규 상장했고 공모가 35,000원 대비 43.43% 상승 마감했다라는 소식 있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이야기 잠깐 하면서 우리 증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기술적 반등 가능 구간, 제가 자꾸 가능 구간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아니라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가능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능 구간에서의 반등 1차 시도가 지금 있는 시기고요. 나스닥 차트를 이제 끌고 와서 조금 보자면, 이거 선물 차트로 좀 갖고 와서 보자면, 자, 일봉으로 지금 나스닥은 그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에서 지금 두 번째 시도를 하고 있죠. 자, 요 구간이죠. 지금 23.6짜리 피보나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에 23.6 반등, 지금 61선 끼고 저항 맞고 있죠. 여기를 오늘 밤 시간 본장 시간에 돌파 안착하는지 여부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이거부터 일어나야 그 다음이 있는 거죠. 382 자리, 지난번에 딛고 올라선 자리, 여기서 뒤졌던 자리, 여기서 막혔던 자리 다 겹치는 지점 19,688, 19,700선일 것 같고요. 그 전 단계 오늘 시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서 막히고 다음 날 음봉이 나오면은 이건 막힌 거죠. 그래서 지금 60일 라인 시도하는 구간,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에서 현재는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추세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자리니까 오늘 밤 결과 주시를 해야 될 거고, 사실은 이번 주에는 미국 증시가 아무리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이 구간에 있다고 해도 중요도는 거의 다 목요일에 몰빵되어 있습니다. 네, 목요일 금요일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때까지는 그냥 약간 사전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런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가능 구간에서 시도일 뿐 여전히 하방 리스크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하방 리스크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본격화. 달러당 160엔을 넘었던 엔달러 환율이 현재는 153엔 선까지 내려와 있죠. 최근 12주 내 최대로 엔화가 강세인 그런 구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행의 이런 시장 개입과 금리 인상 기대,
그리고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 등이 겹친 결과이며 점점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본격화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미국채 시장 등 글로벌 시장은 변동성 리스크를 겪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 우리 증시에서의 외국인 선물 매도 출회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자금 회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위에 있다라는 거. 네, 두 번째, 미국 국채 바이백 일정은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되었습니다.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진행했던 국채 바이백 일정이 종료되면서 미국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돈, 유동성 공급의 일부가 종료되었습니다. 아주 큰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심지어 일곱 번째 마지막은 재무부가 입찰을 거절했죠.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거절할 정도로 지금 유동성 공급이 기존의 2달 대비해서 많이 끊긴 상황입니다. 세 번째, 트럼프 리스크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요.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지지율 차이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박빙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의 불확실성 리스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 테슬라 등 실적 부진이 지난번에 있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했었고 이런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AI 부분에 대규모 지출을 그동안 늘려왔지만 이익이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쏠렸던 자금의 이탈이 발생했고요. 이번 주도 애플, 아마존,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몰려있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추세 매매를 적용하는 펀드에서 대규모 물량 출회의 가능성 있고요. 여섯 번째, 경기 침체 우려,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할 고용 지표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있기 전에 고가에서 개인의 매수 참여를 폭발적으로 늘려왔고 혹은 늘리는 것을 유도해왔고 6월 만기 이후 기관들은 미국이죠. 미국 월가의 기관들은 각종 풋옵션 등으로 숏포지션을 늘려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서학개미의 부담스러운 자금이 미국 증시에 흘러 들어가고 있죠. 집중되고 있죠.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 특히 한국 서학개미들의 무조건적인 나스닥 러브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오며 급락하는 시기에 반도체 3배 ETF 상품 등에 몰린 자금만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3배 ETF에만 한 11일에서부터 25일까지 2주 정도 5천억 정도 매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내용은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0% 급락은 기회다. 5천억 더 사. 서학개미 위험한 그런 베팅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하락률은 지금 많이 진행이 돼서 여기 보시면 이 기간 동안에 40%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5, 6천억의 돈을 쏟아 부었는데 40% 하락이 그 기간 동안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개별 주식 레버리지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2배 연동하는 NVDL의 같은 기간 900억 원 매수가 서학개미로서만 몰렸고요. 테슬라의 2배 연동하는 TSLL의 같은 기간 동안에 1천억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서학개미들 돈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 돈이 정말 미국 증시로 정말 많이 고가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같은 상품들도 이 기간 동안에만 30%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화증권 보관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서학개미 외화주식 130조 원을 몇 달 전에 찍었고요. 더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말에 비해 반년 동안 23%가 지금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폭증한 서학개미의 자금 덕에, 거래 덕에 증권사들의 영업이익이 아주 좋을 것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늘어난 서학개미 덕분 증권사 2분기 실적 맑음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주요 증권사의 상반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금융, 키움증권, KB증권 합산 1조 3,280억 원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증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현물은 강세 섹터 동해 가스전 이야기 주말에 돈 것으로 오늘 뭐 한국가스공사나 화성밸브 그다음에 뭐 동양철관 등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밸류업주들이 오늘 강세였죠. 금융주 오늘 신한지주나 KB금융 뭐 그다음에 일부 밸류업주 삼성물산이나 그다음에 금융주 이외 현기차도 큰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움직임 대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고요. 그러니까 밸류업주들에 비해서 약세를 보였고, 특히나 오늘 좀 코스닥 쪽에서 눈에 띈 게, 오늘 코스닥은 800포인트를 지켜내는데 성공했는데 808포인트 정도로 끝났죠. 네, 이제 시총 1위의 도전장을 이제 내밀고 있는 알테오젠이 눈에 좀 띄었습니다. 물론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 BM과 같이 반등을 해줘가지고 격차가 그래도 유지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이 시총이 지금 17조 4천억이에요. 17조 4천억. 알테오젠이 오늘 5.29 올라가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10 아이고 어디 있죠? 네, 시가총액이 15조 8천억, 거의 1조 6천억 정도, 거의 차이가 이 정도면은 한순간에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이제 뒤이어서 에코프로가 시총이 이제 12조 6천억 정도로 1, 2위 싸움이 지금 치열해진 상태 같습니다. 과연 이 도전장을 내민 알테오젠이 1위를 탈환할 수 있을지 처음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7월 24일에서 25일에 생긴 갭을 메우려 장 초반에 시도했고 결과적으로 일단 성공했습니다. 갭으로 메운데 성공해서 아일랜드 갭 단기 추세 반등 반전 가능성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단식 매물 공백 구간 너무 중요하죠. 오늘 또 어떻게 됐어요? 374를 지지한 금요일에 이어서 바로 한 칸을 올라섰죠. 380선을 오늘 회복하는 모습 바로 나타났습니다. 떨어질 때도 380에서 374까지 한 방에, 374에서 380까지 한 방에. 이러면 이럴수록 여기에 대한 거래는 없습니다. 자꾸만 매물 공백이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매물이 건너뛰어버린 공간, 비어있는 텅텅 빈 공간을 한 방에 돌파하는, 이탈하는 이러한 거래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계단식 매물 공백 구간 체크는 이렇게 400, 396, 388, 383, 379에서 380, 374, 369, 361 라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내려갈 때도 한 칸씩 매물 공백을 주면서 이동하기 쉽고요. 무조건 이동한다는 게 아니라 정체되어 있을 때도 있겠죠. 그렇게 이동하기 쉽고, 올라갈 때도 한 칸씩 매물 공백을 주면서 이동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374에서 380. 이탈할 때도 이탈 후에 저항 체크까지 확인을 하면 되고요. 돌파할 때도 돌파 후 지지 체크까지 확인하면 됩니다. 안착 여부를 보면서. 그래서 활용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외국인의 코스피 선물이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이었는데 초반에는 이제 환매수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다가 이제 10시 반부터 갑자기 외국인들이 어떤 시점을 계기로 신규 매도를 늘리기 시작해서 종가로 신규 매도 우위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외국인 누적 선물 매수가 3조 원을 다시 돌파했다가 종가까지 다 반납하면서 누적 2조 2천억 선으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왜 그때 늘리기 시작했냐? 10시 이후에, 그러니까 왜 신규 매도를 늘리기 시작했냐? 10시 이후에 월물 옵션 왕개미형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2주간 삼성전자 선물에 슈퍼개미가 강하게 개입되면서 이 왕개미형이나 슈퍼개미형이 옵션에서 잘 나타나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지난주에 드려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잊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 들어오네요. 이제 잊지 말라고, 왕개미형이 나 있다, 잊지 말라 하면서 오늘 들어와 줬는데 그로 인해서 오늘 고점이 선언되었습니다. 거의 오늘처럼 강한 수급,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을 쫙 7,900억 8천억 근처까지 사주고 있는 마당에 여기서 갑자기 고가 부근에서 왕개미 콜옵션이 오늘 고점은 여기야 하면서 선언하고 들어옵니다. 이런 거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익히 아시죠.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어왔던 왕개미에 대한 내용은 제가 빠짐없이 계속 마감 리뷰 영상과 장중 라이브 방송 때 함께 짚어갔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랜만에 7월 16일 이후에 오랜만에 들어온 이 왕개미 콜옵션 왕개미 형님이 380에 들어오면서 오늘 여기에 고점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25억 추정되면서 체크를 했고요. 10시 50분 전후로 왕개미 콜옵션이 전량 청산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도 길게 가진 않고 단타 치고 나간 거죠. 예,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고가에 7,900억까지 매수했던 것을 동시에
이제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축소하면서 떨어진 거죠. 왕개미형이 들어오면서 고점 선언하고 콜옵션에서 손실을 보고 선물로 합성한 것으로 수익 봤을 것으로 청산되는 그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은 이제 외국인 매수했던 것을 좀 줄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클리 옵션 월요일 거는 개인 콜 매수가 증가했었고요. 풋 매수가 축소되는 전체적으로 조정 분위기를 이제 내면서 시간이 흘러갔죠. 수급이 상방이긴 하지만 왕개미 콜옵션이 등장하면서 그 화력이 축소됐던 겁니다. 이후에 외국인은 증시를 고정한 채, 이게 뭐야? 증시를 이렇게 한일자로 고정한 채, 한일자로 횡보 고정한 채 매수 수급을 이런 식으로 줄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게 핑크라인 보면 지수는 거의 고정되어 있지만 갈색 외국인들은 계속 수급을 줄여왔죠. 왕개미 콜옵션이 7월 16일 이후 콜옵션에 들어온 왕개미가 7월 16일 이후 약 2주 만에 등장한 자리를 보시면 오늘 제가 장 시작 전에 8시 41분쯤에 제시해드린 정혜원 파생반에 제시해드린 고가 부근과 거의 일치합니다. 제가 오늘 최상단 여기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서 안착하면은 오늘은 계속 상방으로 간다 하는 자리에서 왕개미 콜옵션이 딱 등장하면서 오늘 여기는 저항입니다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시한 2차 저항 자리 오늘 상단은 381.5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가는 일시적으로 조금 더 오버했던 381.85까지 갔고 381.5 부근이 되자 왕개미 콜옵션 왕개미형이 쓱 고점이라고 하면서 들어온 겁니다. 거의 제 생각과 일치한 자리에서 들어왔다라는 거. 그래서 그 자리는 중요한 자리였다라는 거고요. 장중에 이러한 왕개미의 진출입 과정은 이렇게 정혜원 파생반 텔레그램에서 제 실시간으로 쭉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옵션 왕개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80 월무콜 10시 이후 20억 정도 진입했고요. 그러면서 시장 상승에 또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면 왕개미 콜옵션이 진입했다고 일단 나갈 때까지 여기서 상승을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상승 포지션 이게 상승을 공략했던 물량을 청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오히려 쇼 포지션을 공략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 공격적인 상승 배팅을 하는 것을 일단 멈춰야 되는 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실시간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참고하신 분들은 아마 오늘 또 수익을 어느 정도 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또 몇몇 분들께서 또 인증 올려주셨는데 또 이렇게 수익을 올려주셔서 업로드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85만 원도 보이고 그 다음에 양매수를 좀 하시긴 했지만 일단은 어느 쪽이었든 콜 쪽으로 470만 원대 수익을 보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당일 매매로 82만 원 수익도 올려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또 415만 원에 우리 수익 인증 또 올라왔습니다. 등등 이렇게 또 수익 내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리고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 또한 계속 이런 중요한 자리들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 계속 제공해드리고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으니까 또 만기일 체크해봐야겠죠. 오늘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 제가 늘 만기마다 하는 짚어보는 그 내용인데 오늘은 문이 닫혔어요. 오랜만에 문이 닫힌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동안은 계속 한쪽만 닫고 제대로 범위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여기 12시 10분 정도에 이제 범위가 확정적으로 나왔습니다. 375에서 380 사이로 오늘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베이시스 1.5 정도를 뭐 더해서 보면은 선물 기준으로 376.5가 되겠죠. 1.5를 더하면 376.5에서 381.5 사이로 오늘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사이에 상단에서 끝났습니다. 그렇죠? 원래 중간값은 요 정도 될 텐데 377.5보다 높은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즉 오늘 일반적으로 조금 더 매수 포지션의 수급이 더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거래되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그것도 좀 참조를 하셔야 되겠고 오늘 종가 싸움, 만기 종가 싸움은 377.5 콜옵션과 380 풋옵션 간의 싸움이 있었는데 뭐 큰 폭으로 결과가 뭐 크게 확장돼서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냥 비스무리하게 종가에서 큰 차이 없이 끝났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한 거 이제 기실현 일주일 동안의 기실현을 포함해서 보면은 외국인이 36억 수익 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개인이 11억 손실 봤을 것으로 추정되고 금융투자가 21억 손실 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미리 옵션 양매도 포지션을 해놨는데 오늘 갭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손실 폭이 조금 생겼던 거죠.
자, 여섯 번째 이제 종가에 체크한 내용입니다. 투신과 외국인 간의 싸움이었는데 투신은 종가에 코스피 선물을 3,300억 정도 신규 매수를 추가 베팅하며 마감했고요. 3천억 이상 베팅할 때는 이제 성공 확률이 높은 편이고 한 6, 70%될 것 같고요. 5천억 이상 종가에 투신이 베팅을 한다. 그러면 성공 확률이 8, 90%까지 높아지는 편입니다. 아주 높은 편이죠. 근데 오늘 반면에 외국인은 종가에 코스피 선물을 추가 매도해가지고 오늘 아침 10시 30분경 최고 수급 7,900억 플러스를 기준으로 1조 원 매도가 나오면서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찜찜한 모습, 개운치 못한 모습으로 오늘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왜 외국인이 이렇게 8천억까지 사들이다가 고점 대비 1조 원의 신규 매도가 나왔을까? 그러면서 오늘 토탈 마이너스 2,240억의 대량 매도가 나왔을까? 조금 개운치 못한 찜찜한 모습으로 오늘 마쳤습니다. 이건 경험적 측면이고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아주 찜찜하고 수상한 수급 흔적 흐름이고, 경험상 외국인은 고가에서 지수를 빼지 않고 의도적으로 잡아놓고 매도했을 가능성, 고가에서 매도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1조 원의 매도가 나온 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조 2천억으로 누적 선물 매수를 기록하면서 마쳤습니다. 달러 선물은 1380.5 선으로 종료했고 이제 회복하면서 끝났고요. 수급은 외국인이 6177억을 매도합니다. 어떤 거요? 7월물 전체적으로 중립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증시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은 한 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AMD, 메타, 애플, 아마존, 인텔 등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29일 잠시 후에 밤 시간에는 미국 재무부의 분기 자금 조달 계획이 발표되고요. 화요일 6월 졸트 보고서 공개가 있고요. 장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AMD, 스타벅스, 퍼스트솔라 등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해지는 거는 31일부터고 특히나 이제 8월 1일 여기 우리 시간으로 8월 1일 모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7월 31일 수요일에는 우리 시간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확정치 발표가 있고요. 삼성전기, 삼성물산, 에코프로버티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쯤에는 BOJ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동결 가능성이 우세하나 깜짝 금리 인상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채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감액 계획이 공개될 수 있으며 현재는 매달 6조엔 규모의 매입을 하고 있으나 2년 내에 단계적으로 절반 규모로 축소할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 3시 이후에는 이제 파월 의장 기자회견을 포함한 FOMC 결과 발표가 있고요.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하락장 전개 이후 첫 파월 의장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웬만하면 좋은 얘기를 할 테지만 혹시 몰라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파월 의장 이제 경질 안 되고 임기를 보장해주겠다라는 그런 말 때문에 하지만 트럼프는 그러면서도 대선 전에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과연 파월 의장의 의중이 뉘앙스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뭐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 그래서 전 세계 이목이 여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장후에는 이제 메타 플랫폼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8월 1일 목요일에는 이제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발표 있고요. BOE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미국 ISM 제조업 PMI 발표 있습니다. 장후에는 애플, 아마존, 인텔 등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8월 2일 금요일에는 우리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고 미국 고용지표 발표 있습니다. 비농지표가 있고 비농업 부문에서는 신규 취업자 수가 전월 20.6만 명 대비 18.5만 명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실업률은 4.1%로 전월 대비 동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와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사이에서 이제 집중되는 그런 주목되는 그런 날이고요. 다음 주 FOMC 가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는. 그래서 파월 의장의 트럼프 발언, 경질하지 않겠다, 임기 보장해 주겠다라는 발언 이후 트럼프 피수비호 첫 연설이니까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우리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7월에는 깜짝 금리 인하 확률이 현재는 4%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9월 금리 인하는 이제 그림 100%를 굳힐지 과연 그런 상태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변동성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락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승장으로 전환됐나요? 아니요, 결코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그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반등 가능 구간에서의 반등 시도 중이고요. 완성되기 전까지 함부로 접근하시면 안 될 만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과거에 이랬다고 해서 반드시 미래에도 이렇게 똑같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충실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특히 우리 증시는 투매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반대 매매가 그렇게 폭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1일 반대 매매가 200억, 300억, 400억 이렇게 터져줘야 되는데 잠시 이틀 정도 100억만, 1일 반대 매매가 100억 정도 넘어갔다가 다시 침착해지고 있습니다. 전혀 투매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매가 완벽하게 발생하기 전까지는 확인 후 접근하는, 내가 최저점을 잡는 것을 욕심을 버리고 최저점보다는 확인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보다 내 계좌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지 않으신 신규 구독자분들 유튜브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주소로 문의 주셔서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8시 20분,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